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재난관리 분야의 기변화 리스크 대응인데, 제목이 조금 큽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은 거는 이제 기변화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 이제 저는 재난관리 분야를 하고 있고 또 수산 분야 여러 분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에 대응을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흔쾌히 이런 발표를 만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변화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 기후변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영향을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이제 예방 차원의 기후변화는 좀 지난 건 아닌가, 여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재난관리에 있어서 이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리스크를 대응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슈들을 좀 정리해줬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하에서 어떻게 그런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향 측면에서 지금 AR6가 작성 중에 있는데, AR5의 이제 측정 결과, 관측 결과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위에 게 이제 온도 부분,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산업화 이전보다 산업화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관측 자료가 변화하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영향들이 나타나는데, 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써있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전지구 온도가 이제 평균 온도가, 물론 온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상승하고 해수면 온도 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전체 지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온도 변화도 다르고, 이로 인한 강우량 변화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왔냐면,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후변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에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온도의 변화라든가 강우량의 변화가 지역별로 대륙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응만 잘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5도씨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온도가 1.5도일 때 2도 상승했을 때, 1.5도 상승, 지금보다 1.5도 상승했을 때, 지금보다는 아니고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상승했을 때와 2도씨 상승했을 때의 영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 많은 기후변화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국은 2도씨 상승은
좀 막아보자. 이 도시까지 최대한 이 도시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한 2도시 정도로만 상승을 제한해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탄소 저감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표 설정이라든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1.5도와 그 2도시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 기온이라든가 극한 강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1.5도씨와 2도씨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장에서 본 것처럼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온도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은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이제 글로벌하게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어댑테이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 리스크 저감이라고 하는 디제스터 리스크 리덕션 DRR이라고 하는 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있듯이 UN 기구에도 그 UN ISDR이 있고 그 UN 유네스캡이라고 하는 UNEP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좀 정책적인 방향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은 대체적으로 알려진 그 정의가 뭐냐면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그러니까 탄소 흡수 기술이나 탄소 저감 기술을 기존의 이제 산업화에 있어서 많은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발전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이제 갭이 발생하고 취약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 적응 기술을 취약 지역에 그 설치하거나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그 개발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발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탄소 흡수 기술이나 탄소 저감 기술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수 담수화라든가 풍력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뭐 요즘 새롭게 나오는 신기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기후변화를 저감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돈을 결국은 이제 돈을 쓰는 부분인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서 균형 발전과 우리가 좀 더 취약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기후변화 적용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리스크 저감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취약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위험해, 그동안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개발 사업이죠. 어차피 재난이 나면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재난을 막으려면 예방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쓸 때 지금처럼 도시 집중의 신도시 개발이나 뭐 도시 집중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돈을 취약지역 개선이라든가 이 또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쓰면 이게 균형 발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감대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지속 가능 개발은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보건력을 좀 높여보자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 개발인데, 그럼 그 보건력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약 지역이나 리스크가 큰 지역이고 취약 산업이나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 보건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전 지구가 혹은 한 나라에서 한 나라가 같이 동반 취약해지고 동반 리스크가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리스크를 강화하자.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것.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대응이라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과 DRR, 재위험도 저감이라는 것들을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죠. 온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쓸 것이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것이 이제 결국은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요즘 사회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속가능 개발의 가장 핵심인데, 그럼 사회 정의와 형평성 강화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좀 파란 박스로 정리를 해놨는데, 국가 간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완화 적응 옵션을 선정 시행함에 있어서 비전 및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하고 그것들의 옵션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비전 및 가치, 비전 및 가치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취약한 지역이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기후변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지속가능 개발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야지만,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그래야지만 기후변화 적응하고 재위험도 저감이 되고, 그래야지 온도를 1.5도나 2도씨에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속가능 개발은 무엇이냐면 기후변화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조력자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취약지역이 국가 및 지역수요를 위한 재정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또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우리가 예전에 취약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리스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약성과 리스크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가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약성과 리스크의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와 기회를 얘기합니다. 위기가 클 때 그 기회가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리스크의 그 양면성, 리스크와 취약성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자꾸 리스크를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키워드는 지속가능 개발이고요. 그런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상승 효과와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제 적응 옵션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상승 효과와 비용 절감을 고려해서 옵션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상승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CO2 배출을 제한하거나 재해 이용을 감소하도록 이제 토지 계획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CO2 배출을 제한하는 뭐 산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나무를 수없이 베고 또 기존에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뭐 바다나 농지, 산림을 엄청 훼손하는, 특히 뭐 태양광 발전한다고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처럼 이 CO2 배출을 제한하는 것을 적응 옵션을 만들면서 이 토지 계획 관리를 잘못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러니까 상승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기후변화 적응 옵션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합적인 방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시와 지방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산업화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예요. 석탄, 석유 기반의 산업시설을 전기 기반의 산업시설로 어떻게 전환을 해줄 거냐, 빠르게 그 전환을 할 거냐는 데 있어서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지방이 빠르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적응 옵션을 선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슈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적응 옵션을 선정을 하면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적응 옵션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한 수익 및 고용 창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제 지속 가능 개발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거냐. 특히 그 UNFCCC의 그 기관의 협약을 할 때 인도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인도가 반대를 했냐면 아니 우리 이제 좀 산업을 발전시켜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진국 너들은 그동안 석유 석탄 써가지고 그렇게 산업 발전시켜서 잘 살고 난 다음에 왜 지금 와서 우리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니들이 기후변화의 주범인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여전히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최소화하면서 이 적응 옵션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안보,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태계 이 다른 옵션을 하니까 기존에 개발이 완료가 된 도시에다가 무슨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놀던 땅에다 해야 되는데 기존에 놀던 땅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가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충하는 부분하고 시너지 나는 부분은 이게 1.5도시 보고서에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 1.5도시 보고서에서는 비거나 적응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속가능 옵션,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은 건강한 삶이라든가 청정 에너지, 그 다음에 도시 및 지역사회,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파트너십 이런 부분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빈곤이 심각해지고 기아가 높아지고 양질의 교육이 저하가 되고 맑은 물을 얻기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적응 옵션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빈곤을 줄일 수가 있고 빈곤을 키울 수가 있고 어떻게 옵션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기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응 옵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야도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언을 드린다면 지금 1.5도시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1.5도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16년부터 35년까지 이 기간 동안 약 2조 4천억 달러를 이제 소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GDP의 약 2.5%가 되는데 이 돈이 이제 어차피 투자가 돼야 되는 돈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확대를 마련해야 되는 그 투자 확대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GDP를 전 세계 GDP 대비해가지고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럴 때 그 투자 확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적응 옵션을 만들려면 이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번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리스크에 대한 인식 비용 있고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 일자리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과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도의 정부 주도의 아니면 지방 정부 어떤 기관 중심의 그 적응 대책 마련을 하게 되면 이게 국민에게 전파되고 또 국민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걸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